꼭 이걸 해야 될까? 굳이 수술이 필요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안녕하십니까. 뇌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존재감. 굉장히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심어준다. 이제 그런 용어를 쓰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형수술, 과연 누구를 위한 성형수술인가? 남한테 예뻐 보이는 거,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항상 그런 것들은.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큰 사람이 있어야 작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야 큰 사람이 있듯이 성형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하도 SNS 그런 게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비교 분석이 너무너무 쉽죠. 좀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SNS가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교되는 게 너무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제 입장에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키 때문에 고민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이걸 해야 될까? 요즘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해요. 왜 키 수술을 하지? 결국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걸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정신과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관리학과인가요? 이름이 바뀌었죠. 정신분석학 쪽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예후는 안 좋아요. 이런 키에 대한, 특히 성형 중독, 키에 대한 중독,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 전문가 선생님들도 좀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쪽 전문가 선생님들도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뭐 수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수술 전 상담은 해도 수술 후 상담은 잘 해본 경험이 없으시대요. 그 말은 뭐냐면 수술 후에는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 자, 그렇게 보면 또 이게 해결책으로서는 이거 참 좋은 해결책이구나. 자, 그럼 좋은 해결책이긴 한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고민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한 수술이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어야 되는데, 뭐 부작용이고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생겨서도 안 되고 뭐 그렇죠.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하면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원래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찍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자존감을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과거 20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봐도 키에 대한 스트레스, 뭐 흰다리에 대한 스트레스, 뭐 꽂힌 분들은 수술로 이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정신건강학과 선생님들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하면 수술 상담에 와서 이렇게 환자분들의 고민, 표정, 그런 걸 대하는 것과 그게 끝나고, 수술이 다 끝나고, 3차 수술 끝나고 환자분들의 그런 표정, 분위기,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이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죠.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점점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또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점점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수술을 떠난 그런 관리와 컨트롤이 좀 옛날보다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술을 하는 사람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거예요. 이 떨어진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한 곳에 꽂히면 자꾸 헤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취미를 갖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정형외과를 하면서 많이 바뀐 게 하루를 봐도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수술 환자, 외래 환자 고민하고 사실 재미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적성에 맞는 그런 일과 같은데 병원에서 일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다른 일상인 분들도 뭐 그런 거를 추구를 하면 어떨까?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기가 좋아하는 뭐 직업도 좋고, 뭐 취미도 좋고, 한번 빠져보는 거죠. 그게 잘 되면 기수술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한 번쯤은 어디 빠져드는 그런 습관. 키에 대한 생각 말고, 다른 거에 한번 빠져드는 습관을 한 번씩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어요. 키 수술 하시는 대한민국 대가분 중에 한 분이, 그때 고대 송혜령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은 그랬어요. 키 수술하러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좀 키가 작으시거든요. 160대, 자기보다 큰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버려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도 수술 안 하셨거든요. 이 연장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키가 작은 분들, 교수님들 꽤 많으세요. 그분들 사실 다 수술하신 분들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슈인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슈,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직업이나 취미 그런 게 있으면 굳이 이거가 수술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키가 작아도 똑같은 160에도 어떤 사람은 전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걸로 막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볼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뭐 다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엊그제도 한번 그런 분이 계시는데 중학생인데 키 수술 안 해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엄마를 들들 볶아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될 시기에 이거 하면 쓰겠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어머니 수술해 주실 거죠? 당연히. 오케이. 어떤 타협의 길을 찾아야죠. 너무 극단적인 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인생이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막 나는 이거 아니면 뭐 모든 걸 안 할 거야.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뭐 수술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결국은 키에 대한 스트레스, 포괄적으로 말하면 뭐 약간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